굿티비가 신사옥에 현판을 달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성장기 발달에 문제가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복수 국정 문제로 피해를 겪는 한인 2세들을 위해 뉴욕 총영사관이 나섰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농인교회 목회자 부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2024 농인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25회 수도권 목사장로 부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창사 27년을 맞은 굿티비가 복음 스튜디오가 들어갈 신사옥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는 현판식과 감사 예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굿티비와 데일리 굿뉴스의 로고가 건물 3층에서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한 굿티비 신사옥 1층에서 열린 현판식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의 의미를 담은 굿티비 GL타워. 신사옥을 선물 받기까지 기적의 과정을 함께해온 후원자, 목회자, 글로벌 선교방송단, 합창단 200여 명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쁨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사옥이 마련되는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이영훈 굿티비 이사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온천하 만민에게 굿뉴스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굿티비가 굿뉴스를 전해서 지금 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켜서야 됩니다. 일으켜서야 돼요. 귀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시고 기도로 물질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 일꾼들이 다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날 예배에는 굿티비 미디어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유산을 기부한 후원자부터 신사옥 복음 스튜디오 첫 번째 주춧돌 헌금과 간판 헌금과 기도로 함께해온 후원자들도 참석해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굿티비에 사옥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굿티비는 건물 17층에 현판을 달았지만 1층 로비와 건물 외관 공사만 마친 상태라 당장 이곳을 신사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 2층부터 7층까지 6개 층을 사용하려면 임대보증금, 방송장비 마련 등의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복음 스튜디오 마련을 위해 후원 동참을 당부한 이영훈 목사는 이날 격려사로 후원금을 전달해 임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림으로만 보다 직접 와서 둘러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참 축복된 공간인 걸 알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놀라운 방송의 역사가 온 세계로 펼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굿티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축사에도 이 같은 마음이 담겼습니다. 사옥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사옥을 마련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읽은 성경이 있는데 그걸 한번 다시 읽고서 제 축하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이 지구 땅끝까지 펼쳐지기를. 김명전 대표이사는 굿티비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엔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997년 창사 이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온 굿티비 27년. 어둠의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5월 28일은 세계 놀이의 날입니다. 어린이의 놀 권리와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놀이보다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단지 자랑거리만 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초등학생들. 정글짐에 모여 함께 들여다보는 건 다름 아닌 스마트폰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중 약 40%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10대 미만 어린이들도 4명 중 1명으로 높아졌습니다. 걱정이 돼서 사용을 줄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식사 장소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한테 패키칠까 봐. 이 같은 스마트폰 과다 노출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전문가들은 뇌 발달이 미숙한 유아들의 경우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세포가 손상될 뿐 아니라 좌우 뇌 발달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에 스마트폰 애착으로 전환되면서 공감 능력이나 감정 조절 능력의 결여로 인한 과잉 행동 또는 공격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 건강부터 시작해서 인지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총체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야 하거든요.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다시 스트레스 요인이 돼서 그러다 보면 또 스마트폰을 붙들게 되고.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의 인식 개선이 우선입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는 스마트폰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부모가 올바른 사용 지도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3세 이하 어린이들에겐 모든 영상 시청을 전면 금지하고 최소 11살이 되기까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에 부모와 교감하는 대체 놀이 시간으로 오감을 자극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놀이의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좀 축적이 돼야 됩니다. 기계하고 노는 그 재미 이상으로 가족들, 특히 사람의 몸하고 부딪히면서 노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증에 빠질 위험이 더 높은 만큼 하이패밀리는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한인 2세들은 필요시 국적 이탈을 위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복잡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병역 기피자가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뉴욕 총영사관이 나섰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마련한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가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당일 설명회에는 재외동포청, 법무부, 그리고 병무청 등 관계 부처 전문가들이 직접 참석해 최근까지도 동포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적법, 특히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과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 설명회의 주제인 현행 국적법은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2세들의 사관학교 입학 또는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국적 조항은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2022년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가 시행됐으나 이 또한 매우 힘들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 2세들의 피해 구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이 이제 아이들이 병역에 해당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되는구나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뜨거운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거는 현재 한국의 병역법과 국적법을 명확히 해주셨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불편을 겪는 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지난 3월 뉴저지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등과 함께 한인 2세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농인교회 목회자 부부와 함께하는 2024 농인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가평 오륜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엔 전국에서 초청된 농인 목회자 부부 5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인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에는 약 200개의 농인교회가 있고 수많은 농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귀한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비전을 함께 나누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는 레크레이션과 공연, 간증과 기도회 등 농인교회 목회자 부부들을 위로하는 다양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25회 수도권 목사 장로 부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는 수도권 8개 노회에서 814명의 목사 장로 부부들이 노회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전임 회장 전우수 장로는 축사를 통해 올해는 수도권 장로연합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수장연은 세월호 사건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의 귀한 만남의 장이 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쉼을 얻고 천국잔치에 참석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약 20년 전 동성애로 미국 연합감리회에서 파면당했던 인물이 최근 복직됐습니다. 미 연합감리회의 동부 펜실베니아 연회는 현지 시간 21일 성직자 200명이 참여한 비공개 회의에서 동성애로 파면됐던 베스 스트라우드 전 감독의 재입교를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동부 펜실베이니아 연회와 광역 뉴저지 연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존 스콜 감독은 성직자들의 분별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교회가 성소수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 연합감리회는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연합감리회의 전통적인 규정을 삭제시켜 논란이 됐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 신광교회에서 운영하는 신광 플리마켓 행사가 지역 교계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150명의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돼 진행하는 신광 플리마켓은 제주 지역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선교 후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4년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신광교회 고창진 담임 목사는 선교적인 교회, 봉사와 섬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플리마켓 행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미자립 교회와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선교는 결국 우리가 있는 것을 그냥 나누는 것이지만 우리의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좀 하자. 그래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 목사는 현재 플리마켓의 물품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많은 분들이 복음의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과 의류, 잡화, 반찬 판매 외에도 청년들이 함께하는 일일 찻집 행사도 함께 진행돼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신광 플리마켓의 수익금은 제주 지역 10곳의 미자립 교회들과 해외 4개 나라 선교지의 후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홀라이프 워십이 찬양음원 퍼펙트 러브를 발표했습니다. 퍼펙트 러브는 홀라이프 워십의 작곡가 한효섭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피처링으로 참여한 보컬 김슬기도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작곡가 한효섭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이 곡을 작곡했다며 이 곡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악보는 홀라이프 워십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용 문의는 홀라이프 워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최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 만인 이날 재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군 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28일 전해졌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망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 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안다면서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횡문근 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무리한 얼차려로 장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받은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원된 대학 4곳 중 3곳꼴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아직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들도 대부분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는 곳은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2곳뿐입니다. 경상국립대는 교수들의 반발로 학칙 개정안을 2차례 부결시켰습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개정하지 않은 대학엔 6월에 시정명령을 거쳐 입학정원의 최대 5%까지 모집을 정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의 비핵화 언급에 강하게 반발한 북한의 담화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우회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남한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면서 한일 한중 관계에 이간을 시도하고 한일중 공동선언을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언급을 난폭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당국자는 중국이 참석한 회의를 공개 비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7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미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최선의 대안이지만 이 관계는 아주 최근에 형성됐고 한미일의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훈련 비용을 댈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김정은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27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도 공동선언에 담을 비핵화 문구 관련 협의로 분쟁을 지속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선언 초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은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자 재강조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는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 삭제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협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마치 북한도 포함해 4개국이 협의하고 있는 듯 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성소수자를 향한 카톨릭 교회의 관대한 입장을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공개 회의에서 성소수자를 일컫는 모욕적인 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일 이탈리아 주교 200여 명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신학교가 이미 프로차즈네로 가득 차 있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프로차즈네는 이탈리아에서 남성 동성애를 매우 경멸적으로 일컫는 말로 한국에서는 호모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교황 측은 프란치스코의 교황의 언급과 관련해 논평해달라는 외신들의 요청에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28일 미국 등에서 한국 문화 인기에 힘입어 라면 판매가 증가하는 데 맞춰서 농심이 외국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K-팝, 한국 영화 드라마가 부상하면서 서구인들의 한국 음식에 관한 흥미도 함께 커졌다면서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현지인들의 음식 자부심, 라면을 정크푸드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 엄격한 수입 규제 등으로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주말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9도, 광주 28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TV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한 신사옥의 현판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제 올림픽대로에서도 여의도 부근을 지나실 땐 어둠을 환히 밝히는 굿TV 간판을 양방향 모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굿TV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